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과 문병기 교수입니다. 북터뷰라는 특별한 기회에서 여러분들과 인사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공이 정치 경제학이다 보니 최근 동안 꾸준히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다.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이 책은 이제 그 이태리의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이제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루이지노 브루니라는 교수님의 대표 저서입니다. 라 페리타 델 알트로, 타인의 상처 이런 말이고요. 부제는 이제 경제와 인간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사회적 경제에 관련되는 이 주된 논의는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이런 쪽으로 이제 주된 포커스를 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보면은 사회와 경제는 분리되어야 된다 또는 대립적인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어떤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서 사회로 복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분은 이제 이태리 학자답게 사회와 경제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좀 더 나아가서 시장 속의 시민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시장과 사회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또 사회 속에 시장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인간관계적인 모습들이 가능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간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정책의 질적 성숙을 추구하는 9분의 박사 또는 교수들이 모여서 브루니의 책을 통해서 바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를 제대로 안착시키고 성장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뜻이 통해서 한 2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출간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추천하고 싶은 글귀를 첫 번째 인용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론 부분인데요. 이런 도시를 한번 상상해보자. 이 도시의 아파트는 세대별로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다. 외부의 소음과 타인의 시선이 모두 차단되어 이웃 간에 서로 방해할 수도 없다. 이 도시에는 시끄럽거나 서로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다. 몇 개 남지 않은 고층 빌딩은 계단이나 통로에서 사람들이 마주치지 않도록 지어져 있다. 의사소통은 모두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하려면 화상 통화를 한다. 광장이나 근린 지역 등 한때 공동으로 사용했던 공간들은 전부 구획을 나누고 사유화해서 각 개인이 모두 자신만의 조그만 공간을 보장받고 이 공간의 보안을 유지하며 통제한다. 생활용품은 모두 온라인으로 주문만 하면 바로 집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또한 사람들은 혼자서 컴퓨터나 TV 앞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매우 정교해진 쌍방향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하루 종일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대학 강의도 인터넷을 통해 듣고, 고도로 훈련된 교수들이 세계 어디서든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직접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맞대고 만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러한 도시가 이상적인 이유는 모든 갈등의 전제 조건이 사전에 전부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공동의 땅, 공동의 기반, 커뮤니타스, 곧 공동체적 삶의 필요성 자체가 미리 제거된 것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도시에 살고 싶은가? 아마 그렇다고 답할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정형화된 장면은 오늘날 우리의 시장 사회가 추구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시장이다. 시장과 시장의 논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에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이 책은 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나처럼 이러한 전망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금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몇 가지 숙고의 실마리도 제공하고자 한다. 이 말해서 비대면 사회, 언택트 시대를 마치 15년 전에 이미 완전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서문에서 이미 갈파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남이 소거된 이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독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정말 멋진 도입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려가서 결론 부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시장의 인본주의가 삶의 긍정적 혜택을 주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비록 이 책의 기조가 기본적으로 비판적이긴 하지만 계약과 시장이 갖는 관계 지향성은 의심의 여지 없이 문명의 결실이자 성리라고 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교화적인 요소를 갖는다. 시장의 관계 지향성이 생산해낸 주된 혜택은 근대성의 두 가지 가치, 즉 평등과 자유, 특히 개인의 자유로 상징된다. 그러나 근대성이 망각한 세 번째 원칙이 있다. 바로 형제애이다.
근대 경제학이 상징하는 시장에 의해 약속된 자유와 평등은 형제를 희생시켰다. 왜냐하면 자유와 평등의 성취는 공공 영역에서 형제적 관계를 얼마나 소거시켜 냈는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자유와 평등은 관계성이 소거된 사회, 즉 임무니타스의 경험에만 그칠 수 있고 또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자주 그래왔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형제의 경험에는 이르지 못한다. 바로 형제가 항상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삶과 죽음을 동시에 경험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제가 없다면 삶은 풍요로워질 수 없고 행복도 완전한 사람됨도 존재할 수 없다. 나는 바로 여기에 영감을 받아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자유와 평등이 없을 때 분명히 삶은 전혀 행복하지도 온전히 인간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형제의 관계를 제거하면서도 진정으로 인간적인 무엇인가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시장인본주의가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이다. 비록 형제가 슬픔과 고통이라는 비극적 부담을 배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숙제는 이러한 세 가지 가치를 함께 지키면서 3차원적인 인본주의를 고안하고 건설하는 것이다. 풍요송의 불행이라는 역설과 그 외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룬 여러 가지 역설들은 기본적으로 형제라는 잊힌 근대성의 원칙을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지불한 엄청난 대가를 이야기해 준다. 이 부분이 이제 이 책의 마지막 결론이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그 3대 가치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박애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원어는 프라테니테입니다. 그건 이제 형제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유라는 것은 또는 이 평등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대립적인 가치지만 하나로 끌어안는 보다 높은 수준의 가치가 바로 형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형제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심 가치인데 실천하려면 만나고 어울리고 선행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개인의 상처와 배신감 그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복할 때 미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자본주의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바로 사회적 경제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핵심 메시지가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다고 봅니다. 예.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우리 보통 이제 사자성어로 귤화위지라 그러죠. 강남의 귤이 강북에 가면은 탱자가 되었다. 즉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루어 가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외국의 제도들을 정부나 공무원들 그리고 또는 이제 학자들이 앞다투어 이렇게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는 성찰을 하지 않고 그냥 도입해서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요청에 그냥 바로 끼워 넣는 그런 식의 조급함이랄까요? 그걸 보이다 보니 오히려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더 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중에 저는 하나의 중요한 최근의 이슈가 바로 이 사회적 경제에 관련되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꼭 사회적 경제를 떠나서라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알게 됐을 때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아라는 겁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겸손한 자세로 진정한 자세로서 그 맥락을 살펴라. 그래서야만이 진정으로 그 새로운 개념이라든지 제도의 본질을 우리가 완벽하게 소화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의 어떤 발전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성숙된 그런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이 책을 한번 정독을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